정말이지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게 무엇을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휴전을 한다고 발표해놓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시 상황이 뒤집히고 조금 안도할 만하면은 또다시 불안해지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투자자분들이 지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이런 극심한 소음 속에서도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주변의 자리를 잡고 버텨주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뉴스가 너무나도 빠르게 뒤집히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이런 감정적인 소모가 아니라 그 아래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진짜 돈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중동 상황이 이토록 시장을 짜증나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런 혼선 속에서도 왜 다시 XRP를 바라봐야 하는 명분이 쌓이고 있는지 그 의미 있는 재료들을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에 휴전 합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협상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휴전의 범위를 두고 인식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레바논에 대한 강력한 공습이 이어지면서 휴전은 발표됐는데 포탄은 멈추지 않는 그야말로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총성보다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해협의 통행량은 역사적 평균의 10% 미만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최소 6주에서 8주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운 뉴스가 아니라 유가와 물류비, 그리고 결국 금리 기대감까지 한 줄로 연결되는 아주 심각한 경제적 비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전쟁 기사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런 혼란 속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7만 달러 위로 올라온 것은 평화가 확정돼서가 아니라 최악의 확정 공포가 아주 잠깐 거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가장 깊고 돈이 가장 빨리 움직이는 시장이라 이런 뉴스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버튼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반등의 질입니다. 현재 비트파이넥스의 마질롱 포지션이 8만 비트코인을 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장이 자연스럽게 신뢰를 회복하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 레버리지까지 잔뜩 얹힌 채 올라가는 불안한 랠리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격은 올랐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편한 상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시장 심리는 이렇게 불안한데 제도권은 그 와중에도 비트코인을 담는 그릇을 계속해서 정교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인 MSBT를 정식으로 출시했는데요. 수수료를 0.14%라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면서 상장 첫날부터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유입량을 기록했습니다. 지정학적 상황은 뒤엉켜서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제도권 자본이 비트코인에 접근하는 구조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로는 안심할 수 있는 뉴스가 없지만 아래로는 거대한 자본의 인프라가 착착 깔리고 있는 비트코인의 두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다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XRP를 다시 볼 만한 명분이 충분히 쌓이고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가격이 오를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XRP를 둘러싼 시장의 언어가 완전히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XRP는 호재가 있어도 시장 전체에 악재에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TF 얘기가 나오면은 전쟁이 터지고 기관 얘기가 나오면은 금리가 가로막았죠. 하지만 지금 이 혼선 속에서 XRP 쪽의 구조 변화는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XRP는 하나의 코인을 넘어서 제도권 자본이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형태를 완벽하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사례가 바로 에버노스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입니다. 티커명 XRPN을 목표로 상장을 준비 중인데 이것은 단순히 XRP를 많이 가진 회사가 상장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도권 투자자들이 직접 지갑을 만들고 코인을 보관하는 복잡한 방식 대신 상장된 법인의 재무구조를 통해 XRP에 노출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투자 대상이 단순한 토큰에서 코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기업 재무 모델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코인을 살까 말까 고민했다면 이제는 이 코인을 자산으로 굴리는 회사를 살까 말까의 문제로 바뀌는 것이고 이것은 제도권 자본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리플이 지향하는 XRP 레저의 방향성도 이와 궤를 같이 합니다. 단순한 송금망이 아니라 규제를 완벽히 준수하는 온체인 금융 인프라로 키우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최근 그레이스케일이 언급한 것처럼
양자 컴퓨터의 위협에 대비하는 포스트 퀀텀 기술까지 실험하며 장기적인 기술적 생존력까지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는 XRP 레저가 제공하고 에버노스 같은 기업들이 그 위에서 자본 시장의 언어로 실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관들은 여전히 디지털 자산을 늘리고 싶어하고 그 방식은 점점 더 보수적이고 제도권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XRP가 바로 그 정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중동의 휴전 이슈가 단순한 헤드라인을 넘어 실제 물류 비용을 낮추고 있는가? 그리고 비트코인의 반등이 레버리지에 기댄 불안한 추격인가? 아니면은 진정한 안도 랠리인가? 마지막으로 XRP가 여전히 기대감만 있는 자산인가? 아니면은 이미 실행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가 하는 점이죠. 에버노스의 나스닥 상장 시도나 모건 스탠리의 이 TF 출시는 더 이상 이게 꿈 같은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전쟁 뉴스는 하루 만에 뒤집힐 수 있지만 한번 만들어진 구조적 변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과 XRP는 현재 시장의 불안감 때문에 그 성장 잠재력이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중이 혼란에 빠져 본질을 보지 못할 때야말로 이들 자산이 쌓아 올린 견고한 인프라를 면밀히 분석하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시장의 재평가는 결국 구조를 가진 자산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며 우리는 그 기회를 선점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